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주변 술집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당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고인 명복을 빌고 또 여성 혐오 범죄를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이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도 하는데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처음은 아니에요. 묻지마 범죄 대로에서 한복판에서 벌어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은 또 오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큰 사건 사고가 나면 사람이 일단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참하게 살해가 됐다는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 주변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제 고통이고 충격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특정한 여성의 피해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일체감이나 좀 공동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혐오 범죄인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고 관심도 큰데요. 일단 실질적인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네. 남녀차별, 또한 여성에 대한 혐오, 또 공격적인 그런 여성주의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 또는 그 사회적인 논의도 이번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 발생 당시에는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경찰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일단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보고 결론은 좀 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일단 결론이 나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조사 단계에서 그 피의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진술 내용만 가지고 일단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병은 예전에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제 부르던 병이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좀 너무 이질감을 주고 또 특정 그 병증에 대해서 혐오감을 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 조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악기의 줄을 이렇게 조율한다는 예.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병이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특히 이런 환자들은 이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상대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망상 현상이 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환각 증상이 있는데, 네. 망상과 환각 사이에서 자신의 병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을 이제 간혹 연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였다라고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혐오 범죄인지 예.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물론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평가도 달라지겠지만 네.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 범죄라고 한다면은 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서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가중 사유입니다. 네. 즉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예. 하지만 반대로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벌을 피할 수 있거나 형벌이 더 감경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이 심각했고 그러한 조현병에 의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인정된다면 벌하지 아니한다. 즉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형법 10조 1항에 있고요. 예. 또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 즉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감경한다. 즉 형량을 무조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조현병이 있었고 그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 형벌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죠. 그렇겠네요. 이게 여성 혐오냐 조현병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남성 6명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범죄가 없었고 그렇죠. 여성이 왔을
봤을 때 이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맞단 말이죠. 예. 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또 증가하고 있죠. 이제 큰일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범죄가 줄어야 하는데 범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의 피해 비율은 훨씬 더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한 10년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2005년 당시에는 약 72% 정도이던 그 여성의 범죄 피해율이 2014년에 가면 이제 87.2%로 무려 네. 15%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고요. 사실상 19명은 강력 범죄, 즉 이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19명은 네.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충격적인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은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단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해마다 한 50여 건의 지금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범죄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통제해 갈 것인지 또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 발생한 장소가 강남역 인근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 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녀 화장실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실제로 공용 화장실에서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예. 네,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예. 남녀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한 또 그렇게 분리한 설치한 후에 뭐 남성과 여성용 그런 그 뭐 대변기의 그런 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규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분리해야 되는긴 하는데 사실 이 경우에 모든 경우에 다 분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경우에 분리해야 됩니다. 즉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제 업무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해야 되지 공용 화장실이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이 해당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인 2004년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네.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이제 건물이 크다 하더라도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해결책이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처럼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사건처럼 그런 범죄의 좀 위험성을 낮춰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그 범죄의 그런 그 수를 보면 201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를 때 전체 그 1,795건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전체 범죄 중에 4분의 3에 이르는 74%가 살인, 강도 그리고 성범죄였다는 사실인데요. 이처럼 강력 범죄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무서운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중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남녀 분리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해서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건물주의 이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저런 사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실제로 상가로서 거의 이제 효과가 없어질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가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해놓고 보자. 이것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또 특별하게 조치할 것도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고 좀 건물주들도 동참을 해서 효과가 좀 나타나도록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자, 이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벌어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서울 메트로에서는 강남역이 아니라 다른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벌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섰는데요. 지난 19일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 현장을 찾고 나서 추모글이 적힌 종이 등 추모 현장을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추모 공간을 시민청으로 옮겼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짚어본다면요. 네, 사실
오늘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비가 많이 오면 또 훼손될 수 있는 그 종이류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급히 좀 이제 옮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또 단순히 옮겨서 잠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추모 열기는 사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네. 자발적인 그런 청년 위주로 특히나 여성 위주로 해서 현장을 찾고 그 애도의 마음을 표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추모객이 현장에 있었고 또한 남녀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시점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던 그런 그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모를 했던 것인데 네. 이러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정말 이제 계속 이제 그 현장을 보존하고 또한 또 이제 그 추모 글을 보존함으로써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추모 글을 모아두고 보관하는 것에서 그친다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끝까지 밝히고 또한 그러한 원인을 밝힌 후에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서울시의 이번 보존 조치가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이번 사건이 좀 이례적인 것이 전례 없는 이제 추모와 애도 열기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를 대하는 이제 기본 생각이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상대의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혐오나 정오에 대한 것들이 범죄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나 흑인 차별과 같은 예.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혐오 범죄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혐오 범죄라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겪게 될 중요한 이제 사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혹시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없었는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제대로 해보고 이것을 우리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특정 개인의 소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겪어야 할 중요한 이제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그런 계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추모 행렬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없는 여성이 계속 범죄에 타깃이 되니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겠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일종의 혐오 범죄,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발하기 어렵겠죠. 반대하기.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있는 법을 통해서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안 그래도 너무나 많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네.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지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좀 범위를 좁혀서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를 좀 더 가중 처벌하자 그런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헌법에 이제 위반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그 해당 그 조항을 넣은 것이 남성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제는 남녀 차별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해당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는 이런 규정을 넣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성단체에서 더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 참 이제 정신질환자 관리라고 하니까 정신질환자가 다 이제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점이고요. 예. 이제 국민 중에 한 1%,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조현병, 즉 과거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제 이렇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될 점은 그렇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이제 제도는 이제 긴급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전체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어저께 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일반인의 범죄 비율과 정신분열적 즉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일반인의 범죄 비율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자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우리 사회가 다시 좀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1차적으로 당사자를 그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일단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어서 뭔가 위험하겠다 하면은 신속하게 그 구청이나 시청으로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이제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공간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시청사 그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으로 옮겨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모객들 발길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공감을 나누는 분위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병이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국가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조를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나 또는 일개인이 당한 피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혐오나 정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는지 스스로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국민으로서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삼아야 하고 이것이 단순히 사건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혐오 범죄인지 아니면은 뭐 정신질환자의 단순한 그런 범행인지 아직 뭐 결론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성 차별 또는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관행과 생각이 상당 부분 많이 이미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 당연하게 지나갔던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도 반성을 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은 여성에 대한 그런 그 공격,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공격으로 언제든 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어르신들이다, 아니면 뭐 장애인 또는 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등에 대한 이런 그 공격적인 성향이 여성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해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한다면은 이런 유사한 범죄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회적 합의를 해서 결국은 좀 문화를 좀 바꾸고 이런 공격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오전 9시에 현장 검증이 있다고 하죠.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정기환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